자,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출석 그 사이버 캠퍼스 스마트 출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고요. 번호는 349번.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적당히 좀 스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example 19번은 생략을 할게요. 이것도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 디멘전이 그 원래 포함하는 공간의 디멘전하고 이제 관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소개한 example인데 자세한 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부분 공간의 디멘전이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원래 공간의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질문으로서 유한 차원 벡터 공간 V를 생각을 하고요. 그 V에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정리 1.11에 의해서 W도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고 디멘전은 V의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은데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 자, W의 베이시스가 있겠죠? 자, 이 W의 베이시스에서 출발해서 V의 베이시스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자, W의 베이시스를 하나 잡으면 이 베타는 뭐 당연히 부분 집합으로서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거예요. 자, 근데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 얘기를 적용해 보면 베타를 포함을 하면서 더 확장을 한 베타 프라임을 잡아서 베타 프라임이 V의 베이시스가 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의 서브스페이스 W가 있다라고 하면은 W의 임의의 베이시스 베타를 생각한 거죠. 베타를 확장해서 V의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증명은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example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다항식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했어요. x의 18제곱 더하기 x의 16제곱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이런 꼴의 다항식들을 다 모아놔요. 지금 보면은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벡터들을 다항식들을 다 모아두면 그것이 W라고 할 때 W가 차수가 어쨌거나 18보다는 같거나 작으니까 이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W의 베이시스 중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 그러면 짝수 차수 단항식들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상수 1, x제곱부터 x의 18제곱까지 이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1차 독립이면서 여기 있는 다항식들을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W의 베이시스가 될 텐데 지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베이시스를 확장해서 얘의 베이시스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그 중에 제일 심플한 거는 여기에 홀수 차수 그 단항식들을 더 첨가하면 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특별히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벡터 공간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 서브스페이스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2나 혹은 R3 벡터 공간에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R2에 서브스페이스 W가 있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R2는 디멘전이 2차원이기 때문에 W의 차원은 2차원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예요. 그럼 W가 가질 수 있는 차원은 0이거나 1이거나 2일 텐데 W의 차원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 0차원이다. 그러면 베이시스의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죠. 그러면 베이시스가 뭐란 얘기예요? 공집합이란 얘기죠. 자, 공집합이 베이시스면 W가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제로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0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자, 디멘전이 1인 그런 서브스페이스는 W가 베이시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가 딱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되려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될 테니까 V가 0벡터가 아닌 그런 벡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베이시스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베이시스는 이러한 벡터 V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벡터 공간은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런 꼴이 되겠죠. V의 그 1차 결합은 결국 실수 상수배를 한 그러한 벡터들 전체 모임이 되겠어요. 네. 자, 2차원 벡터 공간을 생각해 보죠. 2차원 서브스페이스. 자, 지금 W가 R2의 서브스페이스인데 W의 디멘전이 2가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W나 R2나 차원이 같으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앞에 CRM 1.11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2랑 동일해요. 자, 지금 이러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기 위해서 R2에 있는 하나의 벡터 혹은 하나의 점은 평면을 여러분들이 X축, Y축 그리는 평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평면을 보통 우리가 유클리디안 평면, 유클리디안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유클리디안 플레인 상의 한 점하고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2의 서브스페이스로서 디멘전이 0인 경우에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0벡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즉 유클리디안 플레인 상에서는 0벡터가 뭐로 대응될까요? 원점으로 대응되겠죠. 그래서 결국 유클리디안 플레인을 생각을 해보면 원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서브스페이스 W 디멘전의 1인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어떤 0벡터가 아닌 벡터 V에 의해서 그 상수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 텐데 그것을 이제 유클리디안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있고 이걸 상수배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원점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점들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W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해당하는 게 1차원 서브스페이스예요. 모든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들이. 자, 2차원 서브스페이스는 전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 유클리디안 플레인, 유클리디안 평면이 되겠어요. 자, 유클리디안 플레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유클리디안 3스페이스, X축, Y축, D축이 있는 3차원 공간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벡터 공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3차원 벡터 공간 R3를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R3의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좀 이니머레이트 해보기 위해서 W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0인 경우에는 조금 전과 동일하게 결국 유클리디언 3 스페이스 3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원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1차원일 때는 3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해당하는 공간이 될 거고 자, W의 그 차원 2차원인 경우는 어떨까요? W의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가 두 개가 될 텐데 두 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거니까 두 개는 나란하지 않은 0이 아닌 벡터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두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전체를 나타낼 거예요. 물론 그 평면은 원점을 지나가겠죠.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에 해당하는 게 W가 될 거고 R3의 부분 공간 중에서 3차원 부분 공간은 차원이 같기 때문에 전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베이시스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특성을 활용하는 한 가지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C0부터 CN까지 그 스칼라 값들을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스칼라들은 전부 다 다른 스칼라를 생각하겠어요. n 플러스 한 개의 서로 다른 스칼라를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자, 이 스칼라에 대해서 다항식 n차 다항식을 몇 개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F0부터 Fn까지 모두 n차 다항식을 우리가 구성할 텐데 모두 n 플러스 한 개의 다항식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약간 식이 복잡한데 자, 여기 i라는 인덱스가 0부터 n까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냐 i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근데 특성을 잘 보면 분자는 x에서 c0 뺀 거 곱하기 x에서 c1 뺀 거 쭉 그런 식으로 1차 식들을 쭉 곱해요. 자, 1차 식을 거되 모두 n 플러스 한 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n 개를 곱해요. 뭐만 뺐냐면 여기 i라는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x 빼기 ci 마이너스 1 다음에 x 빼기 ci 플러스 1이에요. 즉 x 빼기 ci는 생략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쭉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곱하는 항들은 모두 몇 개예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n차 식이 될 텐데 자, 분모는 x 대신에 ci로 다 바꾼 거예요. 위에 있는 식에서 x 대신에 ci를 넣은 게 분모예요. 자, C0부터 C에는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은 0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인데 자, 이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서메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라고 나타내는데 비슷하게 서메이션은 더하는 걸 이제 반복할 때 하는 거죠. 자, 곱하는 걸 반복하고 싶을 때 쓰는 기호가 프로덕트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방식은 똑같아요. 자, K가 0부터 N까지 오른쪽에 있는 걸 다 곱한다. 그런데 K가 0부터 N까지 모든 거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K가 I인 경우를 제외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갖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0부터 n 중에서 I가 아닌 K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다 곱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x 빼기 ck 분자, 그다음 분모는 x 대신에 ci를 대입한 거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 같은 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간편하고 식의 의미도 파악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자, 여기 있는 다항식들은 전부 다 차수가 몇 차식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0, F1, F2 해서 Fn까지 전부 다 다항식의 디그리는 n차예요. 그죠? 최고차 항의 차수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다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n차 다항식이에요. n차 다항식 n 플러스 한 개를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이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자, 이 다항식에다가 C0부터 Cn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fi라는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C0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때문에 0이 되겠죠. C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CI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그 항들 때문에 다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일에 x 대신에 ci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자는 0은 아닐 텐데 분자하고 분모가 어떻게 되죠? 똑같죠? 그렇게 되도록 이제 여기다가 미리 넣어 놓은 거죠, ci들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언제 0이죠? j가 i만 아니면 다 0이 돼요. 근데 j를 i랑 같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1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그 특성이 있는 다항식을 이 지금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의 스칼라에 이제 연관해서 만든 라그랑지 폴리노미얼, 라그랑지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n차 다항식. 자, 이 n차 다항식의 특징이 이제 요거였는데, 자, 이 성질이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n이 2인 경우 생각을 해보죠.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스칼라가 있는데, 자, 여기서 F0, F1, F2 세 개의 2차식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건데, F0의 특성은 C0에서 함수값이 1이고 C1, C2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되는 2차식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F0. F1은 여기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F1. 그 다음에 F2는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0, C1, C2에서 딱 한 점에서만 1이고 함수값이 나머지는 다 0이 되는데 그 한 점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바꿔가면서 이런 함수들을 다 만든 거죠. 자, 이런 함수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이런 함수는 전부 다 차수가 n차식이니까 Pn of F에 속하는 그런 다항식들인데 여기 있는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는
linearly independent 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n 플러스 한 개의 다항식의 1차 결합을 생각을 하고 이 1차 결합이 0다항식이 되도록 하는 개수 a0부터 an 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을 할 때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트리비얼한 경우, 즉 a0부터 an이 전부 0인 경우 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linearly independent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왜 개수가 a0부터 an이 전부 0일까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 다항식은 다항식으로서 동일한데 그러면 양쪽에다가 x 대신에 C0, C1, C2, Cn을 한번 하나씩 대입해 봐요. 자, C0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왼쪽이 뭐가 되죠? C0를 대입하면 자,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A0만 남겠죠? 왼쪽은 오른쪽은 0다항식이니까 뭐 X 대신에 뭘 대입해도 0이에요. X 대신에 C0를 대입하면 A0가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면. 자, 비슷하게 X 대신에 CI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뭐만 남을까요? AI만 남겠죠. 나머지들은 F 값이 전부 다 0이고 i번째 FIX만 함수 값이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 AI만 남는데 오른쪽이 0다항식이니까 대입을 해봤자 0이고 자, 근데 이 방법이 i가 0부터 n 사이에 어떠한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ai가 i에 상관없이 항상 0이다.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 1차 독립인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n 플러스 1개. 자, n 플러스 1개인데 여기 있는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얼마예요? n 차원 아니고 여기는 n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아까 살짝 얘기했죠? 얼마예요? n 플러스 1차원이죠? 자, 차원하고 원소 개수가 동일한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얘가 뭐다?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아니지만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시스를 하나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 베이시스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보관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시스인데 자, 일단 이게 베이시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그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폴리노미얼 G가 있으면 G는 베타에 있는 다항식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G라고 하는 임의의 n차 이하의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어요. 자, 임의의 다항식 n차 이하의 다항식 G를 잡아요. 그러면 G는 자, 지금 방금 베이시스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베타에 있는 다항식들의 1차 결합으로 G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앞에 있는 개수는 뭘까요?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x 대신에
ci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g ci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만 남아요? ai가 남겠죠? 따라서 gx를 라그랑지 폴리노미얼 1차 결합으로 표시할 때 필요한 계수가 다른 게 아니라 g라고 하는 함수가 c0부터 cn에서의 함수값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오른쪽 식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n 플러스 한 개의 스칼라에서 함수값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오른쪽 값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다항식이 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지금 식을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 라그랑지 보관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 식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는지를 찾고 싶어요. B0부터 Bn이라는 n 플러스 한 개의 스칼라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정한 다음에, 자, 앞에서 C0부터 Cn은 서로 다른 스칼라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B0부터 Bn은 서로 다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B0부터 Bn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딱 정한 다음에, 그러면 n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C0부터 Cn에서 함수값이 내가 아무렇게나 정한 이 값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다항식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식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러한 문제를 보관 문제라고 불러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n이 2인 경우만 그림을 그리면, 자, C0에서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B0로 정하고 C1에서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B1으로 정하고 C2에서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B2로 정한 다음에 2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이 점을 지나가는 2차 다항식이 있겠는가? 있다면 몇 개나 있겠는가? 그리고 식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게 이제 보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다항식 G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러한 다항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조금 전에 G라고 하는 다항식을 구성할 때 C0부터 Cn에서 함수값만 알면 딱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함수값이 B0부터 Bn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함수를 B0, F0, X, Bn, Fn, X라고 쓰면 이 함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앞에 그 질문에서 보관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 G가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CI를 대입하면 BI가 나올 텐데 그게 내가 원하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갖다 사용해 보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보관 문제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G가 되는데,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즉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함수값이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유니크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G는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 유일한 게 바로 얘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위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n차 이하의 다항식 f가 있는데 이 f가 n 플러스 한 개의 서로 다른 스칼라 C0부터 Cn일 때 함수값을 계산해 봤더니 0이더라. 즉, 이 다항식의 해가 0이 되는 솔루션이 근이 C0부터 Cn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가 존재하더라 라고 한다면 F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자, F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에 의해서 B0부터 Bn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한다면 F는 0다항식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자, F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이긴 한데 다항식의 차수가 정확하게 n차인 다항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사실은 디그리가 n차 이하라는 거지 디그리가 뭐 반드시 n이다라는 거를 의미하진 않아요. F가. 자, 디그리가 F인 경우에는 방정식 그 생각을 해보면 fx가 0이 되는 방정식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가 최대로 몇 개까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n개까지밖에 있을 수 없어요. 왜? 그걸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가 있다면 그 이상이 있다면 이 사실에 의해서 f는 제로 펑션이 되는데 제로 펑션은 디그리가 얼마예요? n이 안 되죠. 그죠? n이라는 사실 어긋난 결과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많아야 n개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한 20분도 안 남았죠. 12, 3분 남았는데요.